못하거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러한 앞으로의 경제 체제를 선도해 나가려고 하면, 그리고 또 뒤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면은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대학을 키워내야 돼. 한편 미국이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적극 나서는 이유로 현실적인 면을 무시할 수 없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재정 지원이 삭감되면서 각 대학은 그 부족분을 유학생의 등록금으로 채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는 국가적인 경제 이슈로 떠오르는 실정이다. 여기는 국내 한 대학의 국제학부 강의실. 국제학부는 모든 강의가 영어로 진행되면서 외국의 유학 환경과 비슷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래서 요즘은 외국인은 물론 해외 명문대에 합격한 우리나라 학생 가운데 국내로 유턴하는 사례까지 있다고 한다. 이 학교는 외국인 전임 교원의 수도 130명 이상으로 늘렸다. 그리고 지난 1학기에만 337명의 외국인 학생을 이 학교에 유치했다. 좋아요. 여러분이 읽으십시오. 외국인 유학생은 단순히 유학 수입을 늘릴 뿐 아니라 우리나라에 대한 선호도를 높이고 국가 간 네트워크를 확보하는 인적 자원이 된다. 올해 추정되는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는 약 8만 3천 명. 우리나라가 유학생 유출국이 아닌 유입국이 될 가능성까지 보인다. 하지만 그 증가율이 점차 둔화되고 있어 대학은 물론 정부 차원의 대책이 주목된다. 서울의 또 다른 대학. 이곳은 지난해 외국인 유학생 수가 2,800여 명에 달해 4,600여 명인 경희대학교에 이어 국내 두 번째 순위를 기록했다. 이 대학의 국제화 노력 덕분이다. 하지만 국내 대학 전반적으로 볼 때 아시아 출신의 외국인 유학생이 전체의 약 92%를 차지해 유학생들의 출신국을 다변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는 무엇일까?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인 유학생의 입장에서 볼 때 한국인들이 따뜻한 관심과 지원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기존의 유학생을 따라 들어오려던 외국인마저 한국행을 주저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지도 모른다. 그 여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원래는 이화 여자대학교 언어교육원에서 공부했는데 그 나중에 인터넷에서 이 장학금은 찾아서 지원했어요. 한국은 문화 개방성 면에서 세계 최하위권이다. 그런 의미에서 외국인 유학생이 유입된다는 것은 단순히 국제 수지 면에서 수입이 증가한다는 의미 그 이상일 것이다. 외국인 유학생의 유입 증가는 다문화 사회의 정착을 앞당길 수 있기 때문이다. 향후 사회 통합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까지 내다볼 수 있다. 문제는 우리 대학들이 가진 고유의 장점을 살리고 그것을 극대화해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동아시아 지역의 독특한 문화적 맥락을 고려하고 그것에 입각한 국제적 협력 모델을 만드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9월 영국에서 우리나라 과학기술 및 교육계에 아주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영국의 권위 있는 일간지 더 타임즈가 세계 대학들을 평가한 결과 포스텍이 28위에 오른 것이다. 세계 유수기관 대학 평가에서 국내 대학이 30위권 이내에 진입한 것은 포스텍이 처음이다. 특히 평가 항목 중 논문 인용도는 연구 성과의 우수성을 평가할 수 있는 핵심 지표라 할 수 있는데 포스텍은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과 미국의 예일 대학에 비해 높은 점수를 받아 우리를 깜짝 놀라게 했다. 또 포스텍이 개발한 기술을 기업체에 이전해 거둔 수익 면에서도 100점 만점을 받았다. 산업계 기여도 역시 높은 것으로 평가된 것이다. 양적 성장보다는 질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포스텍.
엄격한 교원 정년 보장 심사제와 강의 평가제, 국내 최초로 영어 공용화 캠퍼스를 운영하는가 하면 학생 1인당 연간 교육 투자비도 국내 최고 수준이다. 24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역사지만 이미 세계적인 명문대학 반열에 진입한 포스텍. 다른 국내 대학의 발전 모델로서 앞으로 어떤 미래를 대한민국에 선물할지 기대된다. 지난 8월 지식경제부가 연세대학 미래융합기술연구소를 IT, 정보기술 명품 인재 양성 사업자로 선정했다. IT 명품 인재 사업은 경영학 등의 융합형 지식을 갖추어 산업혁신을 이끌 공학도를 육성하자는 프로그램으로 선정된 대학엔 최장 10년 동안 매년 국비 약 50억 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연세대는 올해 입시에서 공학계열 신입생 20명을 모집하는데 박사 과정에까지 전액 장학금은 물론 연구비와 생활비까지 주기로 했다. 선발된 학생에겐 1:1 도제식 교육으로 최상의 교육 환경이 제공된다. 그야말로 규모 면에서 기존 인력 양성 프로그램 수준을 훌쩍 뛰어넘는 초특급 IT 인력 양성 사업이라 할 수 있다. 앞으로의 미래 기술 문제는 융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인문 사회적인 것, 그 다음에 예술적인 것, 이것을 공학과 겸비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교육 시스템을 저희들이 만들 예정입니다. 미래 변화를 주도할 차세대 인재는 학문 간 경계를 깨뜨린 이른바 통섭형 교육으로 육성될 것이다. 갈수록 세계 과학기술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 대학이 수준 높은 인재를 길러낼수록 우리나라는 과학기술 강국으로 더욱 빨리 다가갈 것이다. 인구 약 12억 명.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 인도. 그런데 인도에는 세계적인 것이 또 있다. 바로 풍부한 IT 인력 자원이다.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사와 IBM사에 가면 직원의 30% 이상이 인도 사람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인도는 IT 인재 강국이다. 인도 북부 델리에 있는 과학기술 중심의 국립대학 인도공과대학교. IT 인재들을 키워내는 곳이다. 설립 이후 인도 과학기술 발전에 큰 역할을 했으며 인도 정보통신 부문의 핵심 인재들을 배출했다. 만약 이곳이 없었다면 인도의 IT 산업 붐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